이런 외상성 애착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외상성 애착의 두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람은 전 남친과 헤어졌다 만났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한 후에 몇 년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내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헤어진 걸까?'를 계속 곱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함께할 사람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친밀한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난 관계인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이젠 잊고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라." 이런 충고들을 하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본인은 머리로는 알겠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이에서는 그럴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살펴보던 과정에서 이런 마음을 듣게 돼요. 저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프고 울고불고 하는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알지만 제 마음에서 우리는 아직 가슴 아픈 사랑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흔치 않으니까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원래 만날 때에도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이라고 많이 다를 것도 없는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와 외상성 애착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무섭고 처벌적이고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힘들거나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토로하면 공감은커녕 굉장히 방어적으로 듣고 어 오히려 본인의 그 노고와 애로사항들을 막 들고 와서는 "나는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다. 그러니 나보다 고통이 덜한 네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늘 결론이 났던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예로 들면 이 사람은 자해를 한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의 애착 관계에는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대는 한 분야에서 좀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거의 지속적인 괄시와 무시,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것들을 하다가 가끔 어쩌다 한번 보상해 주기 식으로 자기 곁에 오래 머물러 준다든가 함께 어디 멋진 데 여행을 오래 가자고 한다든가 결혼하자고 하는 말에 마치 무슨 성은이라도 입은 듯이 결혼을 해 버렸습니다. 둘이 연인으로 지내던 시절에도 줄곧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부적절한 관계들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다 받아주고 참아줄 수 있는 나 같은 여자만이 그 사람한테 제격인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우리 둘이 연인이니까. 그리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는 거를 굉장한 뭐 특권이나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달라질 건 없었죠. 며칠씩 집을 나가서 보내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냐 그런 걸 좀 알려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극히 정당한 요구에도 지나친 구속이라고 계속 부정하고 반복적으로 그 문제로 싸우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한 요구나 바램을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더 이상 반발을 하거나 요구할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날 밤에 본인도 술을 많이 마시고 이제 밤새 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자신도 그런 그 고통을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자해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남편은 돌아와서 걱정을 하기는커녕 "이런 몰골에 정신 나간 여자는 꼴 보기 싫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래서 짐을 싸서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사과를 해야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은 이 당사자와 비슷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굉장히 학대적이었고, 그런 이제 아버지의 학대, 남편의 학대에 지친 그런 엄마에게 이 사람은 자신이 엄마의 감정을 돌보는 그런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꼈던 애착 관계는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무시와 다른 한쪽의 희생,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보호하고 곁에 머무는 그런 특별한 밀착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외에도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와 같은 그런 이제 심리 조종자들, 인격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애착을 맺는 경우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흔히 초기부터 이런 관계들에는 어떤 이상한 좀 사인들이 있어요. 그 불건강해 보이고 좀 도가 지나친. 그래서 여기서 받는 상처 같은 것들이 좀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통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리기도 해요.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빠지지 말아라." 혹은 "너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충고들을 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두려움이나 흥분이 이렇게 고조화된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성적이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들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 패턴을 단지 교정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또는 의지를 내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을 다시는 안 만나겠어. 이런 사람과 뭐 애착을 맺지 않겠어.' 이러한 어떤 결심 결의들은 거의 외상성 애착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애상성 애착 관계는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익숙한 상처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인 생리적 감정적인 반응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컨트롤은 한계가 있죠. 외상성 애착 패턴에서 벗어나는 길에는 애착 관계에서 본인이 받았던 상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상성 애착 패턴은 그런 식으로 관계 맺지 않으려고 행동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말하는 방식을 바꿔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한 익숙한 자동적인 애착 패턴을 다시 마주하고, 이 친숙한 유대감, 이 안에 사랑도 있지만 또 이 안에 사실은 고통과 상처들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상성 애착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혹은 "두 분 중 어떤 한 분과 굉장히 아끼고 아주 가까운 그런 친밀한 사이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유대관계, 그 익숙한 친밀함 안에 사랑 외에도 사실은 고통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이 더 이상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상대방,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제 본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을 보고 나면 '아 더 이상 이런 밀당은 내 타입이 아니다. 나는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건 불건강한 거고 이건 미성숙한 거다.' 그런 인지적인 교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마음에서 더 이상 그런 끌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 또한 이런 안목이 20 대에서 30 대를 거치면서 생겨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안정애착을 맺은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외상적인 그 상처가 지배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상적인 애착 패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성을 경험하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진 그런 외상적인 상처들을 충분히 직면하고 깊이 있게 다루면서 치유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상성 애착은 명상과 같은 일반적인 마음 훈련보다는 조금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애착 관련된 고통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과거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적, 신체적인 반응들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러한 충동적인 반응들에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충동들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을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인식의 교정도 필요합니다. 아픈 것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안전하게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기반으로 하는 그런 관계성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었다가 걷어갔다 하는 식으로 보상과 처벌을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강렬하고 고조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각자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상호적으로 허락하면서도 판단받거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아슬아슬함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성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사랑받기 위해 나의 어떤 점을 숨겨야 하거나 어떤 점을 더 과장해서 허세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강렬하고 늘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상호 존중을 통해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애착 관계를 말합니다. 점차 고통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 애착이라는 것이 그냥 끌리는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평화적이고 상호 의지처가 되도록 맺어가야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착 관계는 우리의 행복과 웰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조급해하는 그런 미혼 남녀들을 여전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과 자기 성찰의 경험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결혼의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이 목적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받고 싶은 존중과 보호,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자아 실현적인 삶을 지지받지 못하는 관계성에 얽매여 사는 것이 당연하고 좀 익숙하게 여겨졌던 분들이시라면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행복과 웰빙에 배반적인지, 또 그러한 웰빙과 행복을 위협하는 관계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내가 처한 관계성이 어떻든 우리는 그 관계성 안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건강과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깊은 치유의 과정이며 자기 인식을 키우는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